네, 정유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그 요즘에 장시호 문제로 완전히 뭐 혼란스러운데 오늘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시호가 그 뭡니까 녹취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설명을 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장시호 녹취가 어쨌든 그 검사랑 뭐 불륜을 했다 이런 녹취가 이제 김영철 검사랑 불륜을 했다 이런 녹취가 김영철 검사하고 장시호가 불륜을 했는데 네. 그랬는데 김영철 검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그 검사 아니에요. 태블릿 다뤘던 태블릿 검사로. 다뤘던 그 검사 아니에요. 근데 불륜을 저질러서 둘이서 뭐 짜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곤란하게 수사를 했다. 그쵸. 왜냐면은 이게 저희 엄마가 원래 공무원이 아니고 박 대통령님은 돈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하게 법리를 엮어서 두 분의 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렇죠, 유죄를 그랬지, 만들어 그때. 버린 거거든요. 음. 근데 이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부부도 경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 논리로 권양숙이 사실 빠져나간 거지 않습니까? 나는 남편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로 사실 권양숙도 빠져나갔던 건데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시호의 증언이 거기 가서 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엄마라고 불렀고 뭐 박 대통령님 댁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서 저희 엄마가 꺼냈을 수 있었고 근데 장시호가 박 대통령님 댁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박 대통령님 댁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금고가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장시호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장시호 친구가 하고 통화하면서 녹음을 한 거죠, 그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럼 일파만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래서 장시호를 고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얘를 어쨌든 얘의 그 위증으로 인해서 제가 인생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받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진짜 몇백억대 소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저희 엄마는 거기 8년 있었고 저희 건물 날라갔고 그렇죠. 저는 선수대학교 다 정지되고 몇백억 가지고도 적지. 그 건물이 지금 시가로 하면 그 청담동인가요? 신사동이요. 신사동. 어유 신사동 건물이 지금 얼마나 근데 비싼데. 건물도 건물인데 저는 그때 당시 올림픽을 준비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인생이 애들하고 지금 인생을 송두리째 그 젊은 나이서부터 지금까지 완전 인생을 날려먹었는데 그렇죠. 어머니는 아직까지 감옥에 있고 이게 지금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그럼. 딱 두 명이거든요. 전 진짜 법 없었으면 이 둘은 다 죽여버렸을 텐데 그게 장시호하고 한 명이 안민석, 한 명이 장시호예요. 안민서가 그렇지. 자 우선 장시호부터 얘기하면 지금 장시호는 지금 이렇게 뭐 허위 구라를 치고 뭐 녹음을 해놓고 그래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시호는? 외국 가갖고 지금 외국가 있어요? 공수처 조사 피해서 외국 가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니까. 이거 공수처로 넘어가니까 아니 그 출국 금지도 안 시켜놨나? 걔가 원래 외국에 있었어요. 아 원래 외국이. 애가 약을 하도 빠니까 한국에 못 있죠. 한국에서는 약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 뭐 미국에. 갔다가 네. 뭐 태국도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돈 많은가 봐요. 돈은 어디서 나와? 엄마가 주겠죠. 걔네 부모님이. 저는 그래서 이 부모님도 이렇게 계속 얘 도피할 자금을 장시호 부모는 무슨 돈이 있다고 장시호를 그렇게 뒤로 밀어? 걔네는 재산을 안 뺏겼으니까요. 한 분도. 장시호네 집안은 돈을 안 뺏겼구나. 네. 그래서 있던 재산으로 쓰는 건데 저는 장시호 집안은 원래 뭐 하는 장시호네 집안이지? 오빠도 그렇고 저는 걔네 집 뭐 하는지 몰라요. 장시호네 오빠도 그렇고 저는 진짜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는 가문은 이 집안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유치원을 했고 막내 이모도 사업을 했고 그런데 첫째 이모랑 이 인간은 뭘 해서 돈을 번지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가족인데도. 그래서 저는 재산 형성에 장시호네 엄마가 그러니까 정유라 씨한테는 큰 엄마가 되나? 어떻게 되나? 이모죠. 이모제 이모. 근데 그 이모하고 이모부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 번지를 몰라요? 이 둘만 몰라요. 첫째 이모랑 둘째 이모만. 다 아는데 이 이모는 셋째 이모예요? 그 장시호 엄마. 아니, 저희 엄마가 셋째예요. 아 어머니가 걔가 둘째. 아 둘째네. 장시호 어머니가 둘째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촌 오빠도 그렇고 얘가 계속 도망 다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이러면 저는 이 사람들도 다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렇지. 제 연락 다 씹어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제 사촌 언니가 장시호가 장시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너도 거짓말쟁이지 않냐 이러면서 뭐 저한테 제가 그래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쳤는데 이랬더니 제가 무슨 9살 때 그 이재만 차장님 그 결혼식에서 꽃 뿌리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때 그 축산가 주랭가를 이제 박 대통령님이 보신 거예요. 그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저랑 박 대통령님이랑. 근데 한 샷에 나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내주면서 또 박 대통령이 본 적 있잖아. 이래서 제가 너 혹시 정신병자니? 이러면서 어렸을 때 9살 때 9살 때 그것도 내 결혼식도 아니고 남의 결혼식에서 그건 봤다고 할 수가 없지. 그건 그러니까요. 이 사진을 들이밀면서 나한테 너도 거짓말쟁이지 않냐고 이거 언론에 깎겠다. 그래서 제가 깔아. 내일 깔아. 오늘 깔아 당장. 뭐 하는 거냐 이게.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나를 협박하는 꼬라지가 웃기지도 않는다면서 너 한국 들어와서 내 앞에서 똑같은 얘기 해보라고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너 한국 와서 나는 내 앞에서 똑같은 얘기 해버리라고 법이고 뭐고 때려 죽여버리게 진짜로. 근데 장시호 반성을 안 해요. 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장시호가 허언증이라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라며요. 그리고 장시호가 전 너무 웃긴 게 본인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걸 본인은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제가 생활이 너무 어렵다. 엄마 병원비도 못 댄다. 돈 좀 빌려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줘 이랬더니 저한테 뭐 네 자식은 뭐 내 자식한테 와서 구걸 안 하게 키워라 이러면서 막 경찰 부른다 그러고. 아주 못되게 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자식을 못 키우겠어? 그러면 애들 고아원에 갖다 버려. 그런 말까지 막 이러는 했어요? 거예요. 예. 야, 남도 아니고 사촌. 그걸 집안인데. 이모랑 사촌 언니랑 둘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도 장시호 엄마도 정유라 네. 씨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아니 그 장시호 때문에 정유라 씨 집안이 최소원 씨랑 저는 어머니랑 이모가 다 날려 먹었는데. 이모가 2년이 이 난리를 치고 다녔다는 걸 몰랐다? 전 절대 그럴 리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모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마치 너희 엄마를 본인이 너무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 처음에 다 믿었어요. 근데 사건 터지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뭐 이혼해서 돈이 없다. 전 진짜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모한테도 돈 달라는 말도 못하고 진짜 혼자서 어렵게 살았는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딸내미는 뭐 술집 다니고 술 먹으면서 놀러 다니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미국 다니고. 장시호가 예. 그렇게 돈이 많어? 포스트 클래스가 돈이 얼마인데 그걸 타고 6천만 원짜리 미국을 비행기 타고 외국 다니고. 비참하죠.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다 잘 살잖아요. 안민석도 그렇고 장시호도 그렇고. 아니 그 이제 근데 거짓말을 피해본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지. 근데 장시호의 그 녹취록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에 가 있죠. 한 군데는 뉴탐사에 가 있고 한 군데는 정광훈 목사님 쪽에 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이 정강 목사한테 간 내용은 그래도 다 동일한 내용이고 네. 다 나오긴 다 나왔는데 나왔어요? 메이저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일단은 국민의힘이 관심을 갖질 않죠. 지금 뉴탐사는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용해 먹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뉴탐사는. 야. 그러고서 외국 나가 있으면은 불러들이지 못하나 장시호를? 불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저는 인터폴 수배돼가지고 그때 수갑차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랬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는 인터폴 수배 때리던 검찰이 지금 장시호는 수배 때려서 못 잡아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닌가요, 솔직히? 그러네. 장시호 빨리 잡아드려야지. 그쵸.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21살인가 그랬는데 저한테 돌 같진한 아들도 있었고 그랬던 저는 인터폴 수배 때려서 수갑 채워서 잡아놓고 장시호는 지금 왜 못 잡아옵니까?
그러네요. 장시호 때문에 참 일가족이 그냥 아주 풍비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장시호네 오빠, 사촌 오빠 뭐 유치원까지부터 다 깔 거고 이모네 뭐 집 주소도 제가 깔 의향이 있거든요. 저는 계정이 터지던 뭘 하던. 아니 그 장시호는 고발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법적으로. 장시호 지금 다른 쪽에서 고발돼 있고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유라 씨는 장시호가 준비하고 저 재판 과정에서 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다른 쪽은 어디서 장시호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쪽에서 시민단체에서. 공수처로 고발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뭘로 고발을 한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위증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위증했다 이걸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공수처로 고발을 했지? 엮인 사람이 고위공직자잖아요. 아 김영철 그 당시 검사가 특검에 그 지금 소속 지금 인사이동하기 전에 반부패 쪽에서 무슨 반부패 거기서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높은 고위공직자니까 네. 김영철 때문에 그래서 김영철이랑 모의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였다 이렇게 버린 거니까. 그런데 김영철 검사 그러면 장시호를 불러드려야지.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저는 왜 장시호를 안 불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영철 검사가 억울하면 장시호를 지금 당장 불러드렸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캥기는 게 있어서 못 불러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수갑 채워서 끌고 왔던 사람이 장시호를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데 못 끌고 온다고요? 이거는 장시호의 말이 다 거짓말이던 다 사실이던 양사방 얼로 봐도 박 대통령님에 관련된 재판을 다시 해야 될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네. 그게 결정적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그렇게 됐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재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다들 선거 때만 되면 쪼르르 박 대통령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증거가 나와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요번에 금배지도 달아놓고 저는 이런 엄청난 증거가 나왔는데 이걸 지금 재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제가 앵벌이 해가지고 또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장시호 끌고 와가지고 이거 위증이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결과 나오면 이거 가지고 재심합시다 이래야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재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정적 증언이 있어서 그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근데 그러려면 장시호를 끄집어 와서 얘가 그걸 위증을 했다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던 당에서 고발을 하던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하시던 국힘에서 고발을 하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지금 또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시호 이거 위증으로 내가 피해봤으니까 위증이다 하면서 민사고소라도 때려놔서 장시호가 위증이 성립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이 무효가 되는 거지. 무효가 되니까 재심을 해야 되는 할 거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님이 사면 복권이고 뭐고 간에 다시 재집권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집안도 뭐 저희 집안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안 이거 재심한다고 딱히 이득 볼 거 없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은 이미 아사바리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은 찾아올 수 있잖아.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데 재산. 그게 걸리는 시간과 스트레스에 비해서 사실 저는 그래도 찾아와야지. 그렇다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뭐 저희 가문의 문제보다 이거를 똑바로 다시 세우고 싶어서 다시 재심을 하려는 게 사실 크거든요. 대통령님도 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평가되고 이러는 게 싫어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나서주고 참 아무도 안 도와주니 너무너무 솔직히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시호 위증이 명백해졌으면은 이거를 위증을 엮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심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하고 그때 이 권력을 잡은 놈들 이게 다 이걸 재평가해야죠. 저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냐면 안민석이 본인 입으로 나는 장시호가 석방되는 날 본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 기사가. 기사가. 예. 근데 걔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전 그거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걔가 전 장시호를 만났다 생각해요. 안민석이. 예. 아, 그리고 장시호가 되게 여러 군데 엮여 있어요. 버닝썬 사건, 그리고 지금 이선균 마약 사건. 이선균 마약 사건에도 장시호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장시호의 절친이 이선균 마약 사건으로 엮여서 같이 감옥 간 애가 있어요. 같이 마약 빨던 애가. 그러니까 얘가 여기저기 지금 엄청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엮인 데가 많아서 인연을 못 건드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 장시호가 너무 그러니까 장시호를 털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다 버닝썬부터 이선균 마약 사건까지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럼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뭐 유력 인사들도 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못 장시호가 그때 건드린다. 왜 살아나갈 수 있었는지도 전 좀 의문이거든요. 그때 장시호를 완전 살려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판사님이 야 이건 아니다. 잡아 너. 이래가지고 구형보다 판결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장시호 건? 네. 예. 그런데 구형보다 판결이 높게 나왔다는 건 아예 봐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그 녹취에 있어요. 나 집행유예로 빼준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주려고 집행유예 가능한 선의 징역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신형 때려버린 거예요. 실형 때렸는데. 네. 그리고선 실형 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형 살고 그냥 나온 거죠. 실형 살고 나오고 외국으로 간 거야 이제. 실형이 얼마나 살았지 그때? 2년 얼마 살았는데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구형량보다 판결된 형량이 더 높았던 건 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뒤져도. 보통 구형보다는 판결이 낮게 나오는 게 훨씬 낮게 나오죠. 일반적인 법률 관례죠. 이번에도 이화영이도 15년 구형됐는데 9년 6개월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실형? 그게 너무 의문이에요. 미친놈들도 아니고 지금 나라 전쟁하고 있는 휴전 국가에서 북한에 갔다가 뇌물 바친 새끼는 9년 사는데 왜 저희 엄마 18년입니까? 그러게 이건 형평성이 18년 말이 되는 저희 거야. 엄마가 18년 나왔으면은 이화영 같은 애는 90년 나와야 돼요. 이게 그렇지. 법의 형평성이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예요. 당장 쟤네들이 지금 북한 어떻게 합니까? 오물풍선 쏘고 별지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당장 쟤네들이 비무장지대 밀고 들어오면 전쟁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애들한테 뒤로 돈 준 애가 지금 9년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박 대통령님이 그 정도 처벌을 받으셨으면 이재명은 총살당해야 된다 생각해요. 문재인이랑. 지금 북한 애들이 당당하게 오물풍선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 문재인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문재인이 가서 그거 치워야 된다 생각해요. 문재인 뽑은 새끼들 다 같이 가서. 왜 사고는 지네들끼리 쳤는데 오물풍선은 다 같이 주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삐라가 뿌려진 지가 얼마가 됐어요. 당당하게 삐라를 다시 뿌리는데 쟤네들이. 그러게. 그래 문재인이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화영 재판 보고도 지금 빨갱이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라? 뒷구녕으로 돈 갖다 줘도 9년이네? 말이 9년이지. 정권 바뀌면은 사면 될 거고 말이 9년이지. 중간에 가석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개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뭐 2심에서 또 좀 깎일 수도 있고. 그쵸? 야 그러네. 하여튼 장시호 이거 빨리 공수처에 김영철 검사 수사하면서 근데 김영철이 거기는 메인이라서 저는 장시호를 메인으로 두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장시호가 메인이지. 장시호를 메인으로 둬야 재심이 그렇지. 가능하니까요. 그렇지. 저는. 그러면 근데 장시호를 빨리 이걸 근데 공수처에서는 김영철이 김영철밖에 메인으로 조사를 못 해요. 그래, 거기서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따로 고소하려고 보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따로 고소해야지. 그래서 장시호를 다뤄야지. 예. 정유라 씨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거 이제 고소를 해서 장시호의 위증이 드러나야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재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명예 회복도 되고 우리나라가 정상화 되는 겁니다. 정유라 씨였습니다.